플랫폼 전쟁. 모바일 이동성의 핵심은 위치 정보, 로케이션. 최초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위성 항법 장치 GPS는 점차 민간으로 사용이 확대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홈쇼핑 채널을 들면 차량용 내비게이션 판매가 한창 유행이었다. 또한 위성 항법 장치가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온 지도 꽤 되었고, 최근 이를 탑재한 휴대전화가 2억 대를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제 특정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확보된 셈이다. 위치 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노력. 위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글맵이다. MS도 빅맵을 공개하면서 검색 영역과 별도로 지도 서비스에서도 구글을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무료 지도 서비스들은 지구를 하나의 지도상의 의미를 가지는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매물 정보나 소문난 맛집, 추억의 장소나 이동 경로 등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 공간을 게임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포스퀘어가 그 선봉이며 스마트폰 열풍이 포스퀘어의 성공에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는 기본적으로 위성 항법 장치가 탑재되었기 때문이다. 넓은 화면 크기와 빠른 속도,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가 만나서 하나의 서비스 카테고리로 인기를 끄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사실 사용자의 위치를 아는 방식은 위성 항법 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성 항법 장치는 실내나 지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약점도 있고, 정확도에 있어서도 아직은 5m 이상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엔 무선 인터넷 중계기의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삼각 측량법을 쓰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실내나 지하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 중계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이도저도 안 되며 휴대전화 이동통신 중계기의 위치나 사용자 컴퓨터에 할당된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차이점은 실내와 실외의 용도 차이, 그리고 위치 정보의 정확도 차이 정도다. 그러면 현재 사용자들은 단순히 지도상에서 누가 어느 위도 경도상에 있다는 정보만 알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찾아가는 길이나 공간에 있는 관심 건물 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차량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무료화 바람. 2010년 전후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업계는 경랑에 휩쓸렸다. 그 이유는 2009년 말에 구글이 발표한 내용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에게 길찾기용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지도와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나브테크 등과 제휴했지만 앞으로는 제휴관계를 중단하고 직접 경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1위의 지도정보 제공 업체인 나브테크를 인수한 세계 1위 휴대전화 제조사인 노키아도 이에 자극받아 2010년 1월부터 노키아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오비맵을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오비맵에도 길찾기 기능이 제공된다. 이들의 의도를 살펴보자면 구글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길찾기 기능을 이용할 때 지역 광고 노출을 하려는 것이고, 노키아의 경우엔 휴대전화 판매를 보다 많이 하기 위해 오비맵을 번들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제공되어 외부 개발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에서 지도나 경로 기능을 덧붙이는 추세다. 지역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기 시작하다. 위치 정보는 위의 경로 이외에도 장소와 관련된 시간, 날씨, 주변에 관심을 가질 만한 건물이나 이벤트, 뉴스 등이 같이 엮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주목받는 기업 중의 하나로 심플지오가 있다. 원래는 창업자들이 모바일 기반의 게임 제작을 위해 설립했는데 막상 위치 정보가 필요해도 쓸만한 정보들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아예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위치 기반의 쓸만한 정보를 구축하고 외부 개발자들에게 특정 위치의 국경, 날씨, 인구 통계적 정보와 더 나아가 지역 광고나 주변의 관심 가질 만한 지역 정보를 같이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평생 무료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말이다. 위치 정보에 대한 관심은 이제 주변 맛집 찾기, 길 정보, 건물이나 인구 통계적 정보 등으로 발전하면서 실제 세계를 웹에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이 무료로 유통된다면 이런 종류의 서비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뉴욕에서 게임상의 가상제국을 건설한다고 할 때 만약 뉴욕에 눈이 오면 게임에서도 눈이 내리고 세금 징수가 증가하면 게임에서도 자원이 풍부해지는 식으로 말이다. 곧 현실과 외부의 경계가 낮아지는 것이다. 나중에는 포털에서 서울에 관한 사진을 검색할 때 서울에 현재 비가 오고 있다면 비 올 때 찍은 서울의 풍경들이 화면 상단에 검색되어 나온다거나 춘삼월의 서울을 검색하면 벚꽃나무와 사람들이 나들이 하는 사진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가 반영된 내용들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치 정보가 뉴스나 이벤트와 만나는 경우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분야다. 앞서 얘기한 포스퀘어는 언론사 메트로와 제휴해서 포스퀘어를 이용해 특정 장소에 체크인하면 관련 장소나 주변에서 일어난 뉴스를 제공한다. 지역과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장감이 있어서 전달력이 높은데 뉴스에 체크인한 한 건물이 붕괴 위험에 있다거나 주변에 일어난 사건, 사고 등이 포함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보다 상업적인 용도로는 주변에 공연이나 한시적으로 있는 할인 이벤트 등의 소식이 있다면 소비자도 관심을 가지고 뉴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경우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 이러한 위치 정보를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해 시도하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사용자들이 글을 적을 때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도시명 등을 붙여서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서울 하는 식으로 말이다. 향후에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관심 가질 만한 건물이나 지역에 있을 경우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제공한다고 한다. 트위터는 이와 관련해서 믹서 랩을 인수하기까지 했다. 페이스북의 경우도 글을 올릴 때 위치 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올릴 수 있도록 플레이스 서비스를 내놓았다. 위 두 업체의 공통점은 포스퀘어 같이 외부 서비스들에서 페이스북, 트위터로 글을 전송할 때 위치 정보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 개발자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맞게 정보를 구성할 수 있어서 좋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 시장의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제로 편승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대 플랫폼 기반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등에 보다 유리하겠지만 말이다. 위치 지역 정보가 마케팅에서 활용되는 용도. 그러면 이렇게 위치 지역 기반의 정보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결되어 흘러다니는 것이 마케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은 지역 기반의 실시간 딜 제공이 가능해진다. 음식점, 의류 매장, 백화점 등 지역 사업자들이 등록한 광고가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노출되는 방식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의 종류가 단순 광고에서 상품권이나 할인권, 쿠폰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모바일 앱 중에는 숍킥이라는 것이 있다. 사용자가 앱을 설치한 후 베스트바이 같은 매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쿠폰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벤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매장 안의 상품 바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나중에 다른 보상을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기존에는 내 위치 주변의 정보를 당겨서 보는 방식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 선호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점에 뿌리는 홍보 방법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선호도, 나이, 성별 등의 고객 세그먼트 정보가 같이 도입되면 홍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 페이스북만큼 훌륭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지구상에 없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위치 정보 기반 딜 플랫폼으로서 페이스북을 높이 사는 이유다. 또 다른 의미의 진전은 지역별 상품 선호, 의견 등을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 트위터 이야기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쏟아내는 정보와 이야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미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자 평이나 선호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일정 성과를 얻고 있다. 여기에 지역 정보를 결합하면 특정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선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3차원 입체 TV를 시장에 런칭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을 북미, 유럽, 아시아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도시와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밀한 조사를 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싸고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활용해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려는 시도 중에 재미있는 사례는 구글이 제공하는 독감 트렌드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지역별로 세계 지도 위에 보여준다. 구글은 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까? 비결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독감이라고 치면 이를 지역별로 합산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이 조사한 바로는 독감이라고 검색창에 치는 횟수와 독감 발발 빈도는 정비례한다고 한다. 논문도 나왔다고 하니 일단 믿어볼 만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사용자가 허용한 경우만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므로 역기능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정보의 구조화가 가능해질 경우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정인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사람을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팔로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산하는 정보들이 지역의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위치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은 요즘 한창 유행인 한시적 할인 상품권 공동 구매 형태인 소셜 커머스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시적이라는 특징과 특정 지역 기반으로 상품 제공을 한다는 측면인데 내가 있는 주변의 상품 이벤트나 쿠폰, 할인권 등의 딜을 찾기 쉬워지는 것이다. 물론 쓸만한 딜과 스팸이 얼마나 잘 구분되어 걸러질 것인지가 문제이긴 하다. 구글은 최근 검색 분야의 수장을 맡고 있던 마리사 메리어를 지역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로컬 분야에 재배치했다. 로컬이 이제는 구글의 핵심 사업으로 넘어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미묘한 변화가 눈에 띈다. 이전보다 자주 지도가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이다. 지역이란 테마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